발암물질도 있고요.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하던지. 법으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가구 구매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홈 스튜디오 이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는 게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원래는 원단의 기능과 장단점을 소개해주는 그냥 영상으로만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좀 알면 알수록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1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조 스웨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루하다, 재미없다, 노잼이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가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소를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보다 많이 아시고 전문가분들은 가구를 잘 모르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구나 라고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기능성 소파에 대해서 진짜 낱낱하게 해부를 할 테니까 이런 특수 원단, 기능성 원단을 찾으시고 또 구매 예정이시고 혹은 구매해서 쓰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영상 좀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 인조 스웨이드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물로 지우는 원단 그냥 이런 거 사세요 라고 했는데, 우선 그 말에 대한 얘기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을 쓰시고 있는 분, 업체도 마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지 지금 영상으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원단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원단이 상당히 크죠? 네, 컬러도 상당히 다양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보실 때 원단의 이런 컬러나 원단의 촉감이나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잖아요. 또 지금은 또 기능성이라고 해서 방수나 방호, 또 집먼드기 서식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시죠. 근데 네. 원단에는 보이시나요?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원단에는 이런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까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원단의 색감, 촉감, 제일 중요한 금액,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 원단이 어디 건지, 얼마나 좋은지,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업체를 믿고 얘네가 좋은 걸 썼겠거니, 얘네가 하자 없는 걸 썼겠거니 해서 그런 거를 구매를 하시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비자라면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실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원단의 정보들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이고 뭐 용어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다 한글화 했습니다. 국내에서 저희만 했을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은. 근데 저희가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원단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이 원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세탁하면 안 되고 이 성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사용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워터본이라는 모델이고, 뭐 요거는 이제 할링달이라는 아주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이게 지금 1957년도 에그체어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엄청 많은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무토라든가 헤이, 칼 한센, 프리츠 한센, 트레디션,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 원단을 쓰고 있죠. 그게 1957년도부터 대표가 됐고, 지금 2019년도인 지금도 얘네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양모라고 있죠. 양모 70에 비스코스, 견사라고 합니다. 여기 30%. 그래서 100%의 성분을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색상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내광성이라고 해서, 이 내광성이 뭐냐면 이제 색 바램이나 색 빠짐, 그러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색이 바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등급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당연히 좋을 거고,
이게 낮으면 원단이 되게 약하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있어도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물론 업체분들도 여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업체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세탁돼요? 그리고 이거 튼튼해요? 제일 중요한 거 얼마예요? 이런 거밖에 물어보진 않죠, 원단 회사에. 하여간 원단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물 세탁이 안 된다. 요 아래 있는 요 정보들이 다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텐데, 옷을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택을 보죠. 그러면 그 택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빨래를 하지 말아라, 세탁기 돌리지 말아라, 다림질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드라이 클리닝은 어떻게 하라, 이런 정보들이 다 숨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이 원단에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이 없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광고 안 해요. 그냥 기능성만 얘기하죠. 방수가 된다, 방호가 된다, 난연 소재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이런 정보들은 가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 게 현실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업체 모를 겁니다. 그냥 금액, 색상, 촉감, 그리고 이 성분이 뭔지 정도만 알지 이러한 디테일한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봐야지만 지금 이 영상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좀 재미없더라도 좀 봐주세요. 하여간 여기 보시면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물 세탁 안 된다, 드라이 클리닝도 두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은 그냥 기름 빨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전문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이 영역까지 뭐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 정보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 나일론, 울,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원단에는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솔직히 못 보잖아요. 여기까지 볼 수도 없고 업체에서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게 현실이에요. 금액과 디자인과 색감, 그거 말고는 보질 않아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색상, 가격 이런 것만 알고 있지, 또 이제 기능적인 것만 엄청 강조를 하죠. 방수도 되고, 고양이, 개, 발톱으로 긁어도 튼튼하고, 집먼드기 서식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단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원단을 팔기 위해서 가구 회사에 다 이런 거가 장점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런 것만 들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이런 장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소파 원단 같은 경우에는 세탁이 가능한 소파가 있고 세탁이 안 되는 소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커버링을 할 수 있게 지퍼가 달려 있으면 보통 그런 소파들은 세탁이 용이합니다 라고만 업체에서 얘기를 해요. 이건 세탁이 되는 모델이고 커버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탁을 하면 할수록 내구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내마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원단에서든지 보통 15,000번부터 30만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조 스웨이드 보셨죠? 얘네들은 기본이 20만이에요. 엄청 튼튼한 편인 거죠. 물론 그게 높다라고 해서 좋은 원단이다 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내구력이 좋은 거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이게 좀 특출나다 이 정도지 그게 좋은 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하면 내마모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흰색 면티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빨면 수명이 1년도 안 돼요. 1년도 안 돼서 다 해지죠. 끝내는 얘네들은 행주나 걸레로 전락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이 원단들도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세탁을 할 경우에는 내구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원단의 수명이 10만 번이 아니라 세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반감되는 거예요. 반에 반까지. 그러면 금방 해지게 되고 보풀이 생기는 거죠. 보풀이 생긴다는 거는 원단의 수명이 이미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가구 회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어요. 장점만 얘기하는 거죠. 세탁을 했을 때 어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업체에선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세탁이 가능하다, 그 정도예요. 혹은 커버링이 된다. 그러니까 원단의 수명이 반감되고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단점이니까. 누가 판매를 하는데 단점을 얘기합니까? 물론 저는 하는 편이긴 하지만 업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좀 잘 나가는 업체들 Q&A 보면 몇 번 세탁하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고 보풀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하자 아닌가요? 하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세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구성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문제는 그런 것을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안 해준 업체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패브릭 소파를 보시는 분들, 기능성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원단이든지 다 내구성은 떨어집니다. 스웨이드는 어떨 것 같아요? 인조 스웨이드 똑같아요. 걔네들도 아주 작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아주 미세모기 때문에 뭔가가 오염이 된다 해도 이게 스며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염 물질을 지울 수 있는 건데, 얘를 계속 세탁을 강제로 하면 얘는 내구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홍보할 때는 오염물을 제거되는 것까지는 보여주지만 세탁을 해도 처음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 그런 내용 자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점이니까요. 그런 단점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오염이 제거가 되고 볼펜이라든 이런 것들이 지워진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절대로 세탁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개가 거기서 오줌 쌀 수도 있고 애들이 여기서 뭐 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죠. 아마 패브릭 소파를 고르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은 이거 때 타거나 냄새가 배거나 혹은 오염이 되면 이거 어떡하죠?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업체들도 하고 원단 회사에서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결해주면 정말 최고의 원단이거든요. 이것만큼 좋은 원단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원단이 탑이라고.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그런 걸 개발을 해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기능성 원단이에요. 방수가 되고 방호가 되고 또 집먼드기 서식을 안 하고 이런 것들로 후처리를 해서 만든 게 지금 기능성 원단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능성 원단이 진짜 좋으냐, 또 유럽에서도 다 이런 거 쓰냐 라는 거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단점은 없느냐, 이런 거를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상호를 다 오픈을 해버려서 저희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고, 이번 거는 그냥 상호는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필터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상호를 오픈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겁니다. 딴 거는 안 볼게요.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이런 성분으로 해서 집먼드기, 박테리아가 서식을 못한다, 미생물이 서식을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크가 뭐냐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어디서 공증을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거나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뽑아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영어로 써있죠. 징크 피리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징크 피리치온은 한국말로 하면 뭐 피리치온 자체는 영어니까 한국말로 하면 아연 피리치온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집먼드기 서식을 못하고 니네들이 언제나 청결하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원료예요. 지금 어느 브랜드서든 다 이 원료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뿌렸기 때문에 집먼드기가 서식을 못하고 박테리아가 서식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장점으로 내거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이게 내용을 보면 우선은 요거를 좀 볼게요. 의료에서는 비듬과 지루성 피부염 치료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약에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비듬 샴푸에 사용이 된다. 그죠? 여기 습진, 뭐 백선이라는 게 이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분류, 뭐 어려운 말이에요. 운동선수 발, 이게 뭐냐면 무좀이라든가 이러한 발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이게 쓰이는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에 치료를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다른 것도 볼게요.
저는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건강 영향입니다. 건강 영향. 요거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징크 피리치오는 비듬에 대한 치료로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국소 사용에 대한 승인과 여러가지 비듬 샴푸 활성 성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네요. 산업 형태와 강도 면에서 접촉이나 섭취로 인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피부에 닿고 이것을 섭취했을 때는 써있죠.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여기 징크 피리치오는 아연 피리치오 똑같죠. 피부 세포의 DNA 손상과 다양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이런 치료제나 이런 걸로 쓰이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거나 호흡기라 그러죠. 이게 마시는 걸로 인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등균이나 이런 것도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숫자 8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요거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네, 구글 참 좋습니다. 네, 다 영어도 한글로 해석을 해주고 어찌됐건 여기 보면 극소향균 아연 피리치온은 인간의 피부 손상과 인간의 피부 세포의 DNA 손상과 PARP의 의존 에너지 위기를 일으키는 열충격 반응 유도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징크 피리치온에 대한 설명이. 근데 우선은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치료도 쓰이지만 이걸 잘못 쓸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징크 피리치온을 검색을 하니까 여기 있어요. 징크 피리치온. 여기 보면 위험 등급이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죠. 그리고 빨간 글씨로 아주 친절하게 해놨네요. 0에서 2까지는 안전, 3에서 6까지는 주의, 7에서 10까지는 위험이에요. 3에서 6은 주의인데 이게 조건이 붙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소, 아주 미량만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쓰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 살균, 비듬균 치료 이런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크 피리치오는. 근데 이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 사용 후 즉시 세척을 해야 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보존제로 사용을 허가된다. 여기 살균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 세척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0.5%,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1% 내외. 그러니까 물건이 100이면 이 100에서 단 1%에서 0.5% 이하로만, 그것도 세척을 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듬 샴푸를 쓰고 이거를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가 DNA가 파괴되고 괴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원단에 쓴 거예요. 그럼 과연 업체는 이 얘기를 알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100% 모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네, 화장품이에요. 이게 화장품에 상당히 많이 쓰이나 봐요. 내용이 쭉 보면 아연 피리치온, 그러니까 징크 피리치온은 방부제로서 사용이 되고 헤어 컨디셔닝 제로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눈 및 호흡기에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독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등급이 주의 등급인 거. 또 몸에 남아있을 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아연 피리치온이 크림과 스프레이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원단에 도포하는 용액인데 이게 과연 극소만 썼는지 아니면 많이 썼는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업체들이? 혹은 회사들이? 안 하죠. 왜? 이런 거는 제가 봐도 무서운데 이런 단어들이 과연 할까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팔아먹기 위한 장사꾼이라면. 근데 과연 이거를 1% 미만만 썼냐 이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 미만만 썼다라고 치고 이거를 전체를 다 도포했어요. 원단에다가. 근데 패브릭 소파라는 거는 사람이 앉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일어나면 펴지고 안에 스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쿠셔닝을 하면 이게 쭈그러졌다 펴졌다 쭈그러졌다 펴졌다가 무한 반복될 텐데 과연 그 원단에 뿌린 그런 미세 입자들이 호흡기로 안 들어올까요?
이게 계속 여기 원단이 붙어 있을까요? 아무리 원단이 잘 붙어 있다 한들 계속 사용하고 5년, 10년 쓸 텐데 이런 것들이 가루가 떨어져서 호흡기로 안 들어올까요?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집에 있을 때는 소파에서 팬티바람으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맨살에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먹기도 하고 물고 빨고 침도 흘리고 똥도 싸고 오줌 쌀 텐데 아이들은 어떡하죠? 과연 이거를 써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징크 피리치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또 있죠. 방수와 방호. 방호는 불이 타지 않게끔 하는 후가공이고, 방수는 뭐냐면 이거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뭘로? 화학성분으로. 친환경 화학성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독소가 있어요, 얘네들도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걸 어디 많이 쓰냐면 아웃도어용 신발, 또 텐트, 아웃도어용 웨어, 이런 거에는 많이 쓰죠. 왜냐하면 밖에서 비라든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묻었을 때 바로바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편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수 소재가 왜 속옷이나 혹은 이런 생리대, 기저귀 이런 데는 왜 없죠?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능성이 뛰어난데 왜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체에 맞닿는, 특히나 생식기라든가 이런 거에 다이렉트로 딱 붙는 것들은 자연적인 거 말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팬티도 보세요, 여러분. 왜 나노 입자로 코팅을 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팬티가 안 나올까요? 맞잖아요. 기저귀는요, 생리대는요. 얘네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가 아니에요. 얼만큼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장점으로 얘기하지 절대로 기능적인 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왜 안 할까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고 또 우리가 호흡기로 들여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 스프레이나 또 후가공, 화학 처리로 후가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인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부분을 찾아봤어요. 가습기 살균,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왜 일어났죠? 우리가 청소하는데 찜찜한 거예요. 이걸로만 해서 될까? 그래서 여기서 용액을 쓴 거죠. 그 용액이 호흡기로 다 들어와서 폐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용액 나온 거 봤나요? 그게 단순해요. 세정제, 살균하고 또 청소를 덜 해도 되고, 이런 편의성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화학적인 걸 썼다가 인간이 되려 역습을 맞은 거죠.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몇몇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판매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묵살당했죠. 우리한테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인 처리, 또 후가공, 친환경적인 처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말장난이에요. 친환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업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친환경이에요. 어느 업종에서는 똑같아요. 친환경이 뭘까요, 여러분? 친환경적인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소를 100%를 10%만 낮춰도 친환경이 되죠. 그죠? 그러면 90%를 낮췄어요. 그것도 뭐죠? 네, 친환경입니다. 그러면 1%만 낮췄어요. 그건 뭐죠? 네, 역시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말장난이에요. 법이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을 때는 친환경 등급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을 때는 화학성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친환경을 막 쓰는 거죠. 소비자들은 어떤가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 이거 나한테 건강하고 이로운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친환경을 너무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 맹신하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친환경적인 후가공을 하고 화학성분 처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사람들 다 믿잖아요. 그런 거 나라에서 저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장난이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조금만 낮춰도 다 친환경이 되니까 그거 다 마케팅으로 쓰는 거죠. 누구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라에서도 좀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업체도 이런 걸로 마케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인간한테 이로울 수 있겠냐?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최근에도 라돈 사태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라돈 매트리스가 왜 나왔나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피로를 금방 있게 해주고 그런 음이온이 나오는 그런 좋은 매트리스다. 기업도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몰랐으니까. 멍청한 거죠. 음이온이 나와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걸 쓴 거예요. 더 좋게 만들려고.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게 방사능 물질이었는지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아직도 그 처리를 못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라돈 사태는. 지금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다방면에서 가구뿐만 아니라 벽지, 바닥 이런 데서 모두 라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폐암이 걸리고 누군가는 아파도 원인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재수가 없고 또 네가 담배를 폈고 술을 먹어서 혹은 과로를 해서 이렇게 치부를 했겠죠. 원인 규명이 안 되니까. 라돈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원단에다 다 뿌렸다는 거죠.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은 이 얘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씀으로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기업이 망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너도 나도 이런 원단을 쓰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걸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라돈 매트리스 샀던 것처럼. 잘 보세요 여러분. 돌침대랑 흙침대도 예전에는요 음이온이 나온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요. 그 음이온이 우리를 이롭게 만들어주고 뭐 만수무강하게 죽지도 않고 뭐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과장 광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업체들 어떻게 하고 있죠? 한번 사이트 가보세요. 음이온에 대한 단어 다 지웠어요. 왜? 라돈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흙침대에서도 라돈이 나오고 있죠. 흙이니까 당연히. 돌침대는 안전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계속 당했던 건데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답습을 한다고요? 이런 기능성 화학성분 처리한 이런 원단으로? 좀 흘리면 어떻고 오염되면 어때요? 청소하고 닦으면 되잖아요. 해지면 커버링하면 되잖아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오염에, 기능에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고 모든 업체에서도 지금 다 이거 쓰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를 특정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화학적 성분으로 떡칠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오염도 안 되고 다 지워지고 집만들기도 서식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계속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셀 수도 없어요.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는 어디 호주 원단, 이번엔 캐나다 원단, 이번에는 저기 스페인 원단, 포르투갈 원단 계속 나와요. 우리는 유럽 거고 서양 거라고 하면 다 당연히 좋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원단이다라고 떠들어대는 이 기업들이 그럼 과연 유럽에서도 그런 원단을 쓸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일부 몇몇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나 아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처음 보는 브랜드. 예를 들어서 영국에 어디 있는데 백화점 PB 상품으로 나와 있는 소파 금액도 우리나라보다 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긴 쓰이는데 정말 조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좋으면 전 세계 사람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좋은 원단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저희가 원단 취급하는 브랜드 거기도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문의를 하는데 저도 요청을 했어요. 이거 방수도 되고 오염도 잘 지워주게 후가공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왜 그러지? 이렇게 보수적이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또 물어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해달라. 안 된다. 자기네들도 이런 내용을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본사에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이거를 후가공을 해줄 수 있냐, 아예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처리를 해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거기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한번 보실게요. 그 국내 이제 요즘 후가공에서 나오는 그런 특수 원단들 있잖아요. 기능수 원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아까 있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아, 코팅이요, 코팅.
코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종류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코팅하는 것도. 네네. 이제 보통 방호나 방수 이런 코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호나 방수라는 거는 이제 오염이 됐을 때를 좀 더 강하게 코팅을 해주거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단 위에다가 코팅을 해서 네. 아예 오염 물질이 원단에 닿지 못하게 이제 커버를 씌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스커치 가드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한 겹을 위에다 씌우는 건데 네. 그러면은 양털 같은 게 이제 숨을 못 쉬면서 그러니까 통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양털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그 코팅 자체가 케미칼인데 그런 화학 그런 성분이 인체에도 안 좋다고 해서 EU에서는 몇 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게 EU에서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게 좀 생기는 거겠네요, 법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옛날부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되게 자랑스럽게 그거 봐 우리도 이제 계속 안 할 거야 막 약간 그런. 그러면 이제 유럽 추세는 그런 코팅이나 이런 후가공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친환경이 아니어서. 네, 친환경도 아니지만 인체에도 좋은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코팅이든지 다 상황은 비슷할까요? 제가 아는 거는 방호랑 방수가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네. 보통 코팅을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쵸. 원단에다가 직접적으로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염이 안 되고 그쵸. 근데 그것도 방수가 쓰다 되고. 보면 닿아서 없어지는.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코팅인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히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단 위에다가 그런 거를 추가를 못하게 그냥 한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몇 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몇 년에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제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유럽에서 생산할 때는 그런 코팅하는 거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하던지.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제작을 못하게 아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코팅 때문에 본사에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한국에서 네.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죠. 저희는 패브릭 하면 이제 코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고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유럽에서 어차피 이제 못하게 될 것이다. 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패브릭이 아니더라도 그 코팅 자체에 무슨 성분이 있을 텐데 네.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좋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만 봐도. 네. 그렇군요. 그거가 좀 궁금해서. 제가 자료가 막 나오던가 그러면 한번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네, 뭐 메일 좀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학 성분으로 이렇게 없는 건데 그게 몸에 좋겠냐. 네네네. 그게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대요, 법령이. 법령이 그런 EU에서 하는 사용하고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예. 그게 뭐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해도 그냥 화학 성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도 연락을 받은 것들은 있거든요. 친환경 소재 코팅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갔을 때는 또다시 화학물질들의 어떤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지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 또 다른 데서 또 저희가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그런데 뭐 집먼드기 서식 못하게 하는 후가공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그러면 동일한 개념인가요? 네, 왜냐면 일단은 그런 것들이 서식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이 원단 자체에 거의 막혀야 되는데 그만큼 조밀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코팅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네. 아니면 비닐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쵸. 막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보통 사용하고 있는 울이라든지 트레비라 CS 폴리로 짰을 때는 그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원단에도 좋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천연 소재 같은 울 같은 거에다가 화학 성분을 덮어버리면. 그렇죠. 그렇구나. 그 코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연구한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제 이게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타격이 되기 움직이니까 때문에. 그죠. 네. 날아가겠죠. 네.
그러면은 점점 기능성은 떨어지죠, 또다시. 아, 네, 몇 년을 그렇구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거는 계속 피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는 제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에는 이제 몇 년 내로 이게 법령이 이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계속 안 하는 추세다. 아, 그렇구나. 어차피 몇 년 내로는 법으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리. 아, 그런 건 안 하겠다. 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과정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하던 거를 안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하니까 그쵸. 점점점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네요, 몸에는. 네네, 몸에는 안 좋은 거고 이전에 하던 그 코팅들에 되게 정말로 유해한 발암물질도 있고 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안 한다고, 네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퇴출하고 있는 거예요. EU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생산도 못하고 유통도 못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찾는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서 만들까요, 여러분? 제3국으로 가겠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가서 생산을 하겠죠. 그걸 누가 쓸까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기능성만 우선시 돼서 쓰겠죠. 그 이후의 일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죠. 라돈 침대처럼. 알면 할수록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많은 브랜드에서 안 쓰고 유럽에서는 왜 퇴출까지 시키려고 하는지는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 이거를 갖다 쓰고 이걸 갖고 만드는 회사 아마 모를 거예요, 이 내용. 거기까지는 자료 조사를 안 하죠. 누가 합니까? 걔네들도 뻔해요. 걔네들도 소비자 입장이랑 똑같거든요. 원단 회사에다가 물어봐요. 이거 방수되는 거 있어요? 오염 잘 지워져요? 얼마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 내가 몇 개까지 해줄 테니까 얼마까지 낮춰줄 거냐. 단가 싸움밖에 없어요.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소비자를 위해서 인체에 무해할까요? 물론 묻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보셨잖아요. 치명적인 거. 그런 기능성 너무 믿고 너무 좋아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좋으면 유럽 애들도 다 써야지 정상이죠. 어느 브랜드에서든. 이렇게 싸고 좋은데 누가 안 써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서라도 수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건지. 업체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과연 건강하고 우리가 계속 써도 되는 그런 소재인지. 저는 이런 거 쓰지 말고 오염이 되면 좀 지우고 얼룩도 좀 남으면 어때요? 너무 이런 기능성에만 포커싱이 맞춰서 이런 것만 찾으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반려견들, 고양이들, 애들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인보다 다 떨어지라는 모든 부분에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원단은 좀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생산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나라에서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성 있는 원단으로 지금 만들어요. 한 일주일 안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리고 팔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팔려요. 그거 누구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검사하거나 체크하거나 하는 아무런 법적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나라는 뭐만 하냐? 세금만 띄어가죠. 현금영수증 발행해줬어? 세금계산서 발행해줬어? 이거 말고는 나라에서 체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것에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유통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보셨잖아요, 라돈.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했잖아요.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더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게 현실이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쓰는 업체도 마찬가지,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이거를 살 사람들도 지금 이 내용을 보신다면 좀 누군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유튜버일 뿐이고 가구 판매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근데 이거를 조사하고 하면 할수록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관리 감독도 하고 이게 진짜 인체에 무해한지도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니면 기업들 스스로가 이거를 공지를 하거나 전혀 인체에도 무해하다, 호흡기로도 전혀 문제없다, 안전하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죠. 안 하잖아요. 그냥 친환경이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업체들도 다 친환경적이고 무해하고, 무해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서류가 없잖아요. 시험 성적 서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걸 왜 유럽에서 다 안 쓰냐고요. 메이저 브랜드들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면 명품 브랜드에서도 다 써야죠. 그거를 보셨잖아요. 유럽에서도 퇴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이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편의만 바라는 건 아닌가.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아마 큰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래서 또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영상을 그냥 원단의 간단한 어떻게 써라, 어떤 거에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만 다루려고 했다가 이거 이렇게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찍고 상호가 다 나와서 저희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찍게 된 거예요. 지금 하여간 영상을 찍으면서 내내 좀 무겁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저희가 이거는 영상을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체분들도 꼭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심해도 된다, 우리 다 검사 받았다. 지들이 만든 그런 증서 말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검사해서 시험 성적서에서 폐에 들어가도 안전하다, 호흡기로 들어가도 안전하다, 몇만 번을 해도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믿겠죠. 그렇게 좋은 거면 유럽에서도 다 쓸 거고.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저는 다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확인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가 쓰는 원단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실장 니네가 쓰는 건 좋은 거고 남들이 쓰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다만 저희는 좋은 걸 쓰고 있어요. 아마 금액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비싸요 여러분. 저희 거는 상당히 고가예요. 보셨잖아요 아까 그런 하이엔드급 브랜드에 쓰는 원단. 저는 그냥 그런 거 쓰고 싶었어요. 좋은 거.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제값 받고 팔고 싶었고. 근데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요 여러분? 비싸거든요. 일반 소파 2배 이상이에요. 누가 사요? 저희도 1년에 기껏해야 10개도 못 팔아요.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저 원단 쓰고 싶다고. 너무 혹하잖아요. 볼펜을 하는데도 그냥 물로 다 지워지고.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저렇게 신소재가 나왔고 저런 것만 하면 정말 좋겠다. 모든 소비자들의 불만을 저걸로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원단으로 만든 소파 사지 말라고. 그냥 그런 기능성 없는 나일론이 됐던 면이 됐던 린넨이 됐던 그냥 그런 원단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옷으로 입어도 되는 원단들 있잖아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화학 처리하지 말고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보시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내 편의를 위해서 이걸 써도 되는지,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다치지는 않을지, 우리 아이가 이걸로 괜찮을지, 우리 반려견 반려묘가 이런 걸 써도 안전할지. 그냥 저는 뜯겨도 되고 오염돼도 되고 냄새나도 되니까 그냥 후처리 안 한, 화학적인 처리 안 한 그런 원단 쓰셨으면 하는 게 지금 이 실장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조 스웨이드와 이런 후가공, 후처리, 화학적인 처리를 한 거랑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스웨이드는 입자가 엄청 물보다도 작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지 않는 개념이고, 그래서 집먼드기가 서식을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고, 이 원단은 후처리를 하고 화학적인 가공을 했기 때문에 미생물이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기능성 원단. 여기다가 방호, 방수, 집먼드기 서식 못하는 박테리아, 이런 거를 잡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칸타라도 뭐 샤무드도 이런 인조 스웨이드,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화학적인 처리를 한 게 아니니까. 성분이 아니라 소재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원단에다가 후가공을 하는 것들은
저는 이런 걸 다 기능성 원단이라고 할게요. 이런 기능성 원단들은 다 화학 처리를 했고 이게 인체에 그렇게 좋지 않다,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그냥 저는 기능성 원단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결론이고 이 영상을 다시 3번째 찍게 된 이유예요. 재미는 없죠, 여러분? 무겁고. 그래도 꼭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에 파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데 참 인사하기도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재밌고 좀 밝은 그런 걸로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좋은 소파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